안녕하세요, 아빠곰TV 박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이쪽에 있는 GV7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이제 시승 차량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요번에 이제 그랜저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차량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아마 GV70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이 출고하자마자 눈을 몇 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졌는데, 지금 계속 영하의 날씨다 보니까 차량을 세차를 하진 못했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거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는 좀 아무래도 자동 세차를 돌리기엔 좀 그래서 좀 손 세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차를 못했고,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외관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차량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 가격 2.5 이제 기본 모델이에요. 후륜 모델이고 4,880만원 짜리 차량입니다. 거기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 7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2 300만원, 그리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110만원, 그리고 퍼플런 패키지 420만원,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150만원, 렉시콘 사운드 130만원, 사이드 스텝 48만원 해가지고 총 차량 가격이 6,108만원 6,108만원이 적용이 됐고, 개별 서비스 혜택 적용돼가지고 5,996만원 요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색상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인용 화이트 차량이고, 실내 색상은 블랙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여기 제네시스 마크가 있잖아요. 제네시스 마크 끝으로 이렇게 바람을 타고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본넷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후드 쪽에 보면은, 본넷 쪽에 보면은 여기 라인이 이렇게 강렬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옆으로 탁 튀어나와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안에서 탔을 때 많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얘가 많이 스포티하거나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헤드램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쿼드 램프, 요 같은 경우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계속 쿼드 램프로 밀고 나간다 그랬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릴 부분, 그릴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방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단 부분에 보면은 요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가 이쪽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은 이제 크롬 몰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덮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본넷 마감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 아니면 뭐 디자인 때문에 이렇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요거 처음에는 보고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다 보니까는 여기 에덕트 부분이 약간 작아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꽤 크게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이다 보니까는 요 부분이 이제 약간 작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측면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측면부고, 측면부에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이 여기 본네트에서 끝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뒷 라인까지 쭉 떨어지는 요 부분이 굉장히 멋있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이렇게 있고, 가솔린이다 보니까는 이쪽에 주유구만 있고, 이쪽에 이제 요소수,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요소수 투입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는 여기는 그냥 막혀 있고요. 푸시 타입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 됩니다. 루프렉도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루프렉 같은 경우는 실버 페인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사이드 스텝, 저는 사이드 스텝을 아이들 때문에 달았는데, 요거 솔직히 제가 제일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열고 타고 내릴 때 밟고 올라가고, 제가 밟고 내려도 이렇게 편하고, 근데 요 사이드 스텝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타고 내려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요게 이제 차구가 바닥이 조금 높은 차, 예전에 제가 뭐 GLC 차량이나 이런 거 탔을 때 걔네들은 차구가 높아서 사이드 스텝이 있다 보니까 내릴 때 여기가 걸렸어요. 이쪽이 이렇게 사이드 스텝 이쪽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좀 불편해가지고,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옵션인데,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요거는 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터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요 하단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G80이나 GV80 이런 차량들에서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이어지는 이 두 줄 라인과 여기 휀다 쪽에 이제 사이드 리프터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줄 라인이 이어져서
이 브레이크 등까지 이렇게 두 줄로 쫙 이어지면서 방향 지시등 켜지면 한쪽에 전체적으로 깜빡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너무 멋있었는데 GV70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 부분은 솔직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GV80이나 G80보다는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을 겨냥을 한 차량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를 적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부분에는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리퀘스트 스위치인데 터치 타입이에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문이 잠기고 문을 열 때는 이렇게 손을 놓으면은 문이 열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마트 키를 빼지 않고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다는 게 꽤 큰 장점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2열에는 그게 없어요. 2열에는 그냥 도어 핸들만 기능만 있고 리퀘스트 버튼이 없다는 거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요거는 놓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후면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후면부에도 보시면은 제네시스에서 밀고 있는 뒤 두 줄 라인 리어 램프가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방향 지시등이 이 하단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하단 부분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등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나왔고 보조 제동 등 이쪽에 위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거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등이 되게 예뻐요. 이거 한번 낮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램프와 보조 제동 등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여는 버튼들이 보통은 이쪽에 있어서 이쪽을 많이 여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와이퍼, 리어 와이퍼 쪽에 보면은 요 리퀘스트 버튼이 여기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려요. 트렁크가 열리면은 요 정도까지 오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섰을 때 한 요 정도, 제가 키가 176입니다. 근데 요 정도 되고 스위치는 이쪽에 이제 열고 닫는 버튼, 잠그는 버튼, 닫고서 이제 잠금까지 하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GV70이라고 레터링이 붙어 있고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쪽에 붙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다륜 들어가면은 AWD라고 들어가는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차량이다 보니까 AWD가 없어요. 근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 뭔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서 젤을 띄든지 여기다 뭘 붙이든지 이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고요. 듀얼 머플러 전부 다 이쪽에, 이건 머플러 디퓨저고 머플러가 이 안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예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공간을 열면은 안쪽에 트렁크 램프도 이쪽 좌측과 우측에 전부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둘 다 LED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좁지는 않아요. SUV 치고, 요 중형 SUV 치고는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타이어 템퍼러리 키트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수납 공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삼각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렁크 레트예요. 이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는 레트인데 요건 일단 사용을 안 하려고 여기다 놓았는데 나중에 사용 필요하면은 바깥에다 빼려고 하고요. 이건 뭐 설명서나 이런 것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감이 꽤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꽤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깔깍 끼면 되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이쪽에 이제 그 트렁크에 짐 싣고 내릴 때 아무래도 조금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스크래치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6대4 폴딩이에요. 이쪽에 좌측에도 보면은 레버가 있고 우측에도 레버가 있어서 요걸 당기면은 이제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는데, 좌측엔 제가 지금 카시트가 있어서 이쪽은 폴딩을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폴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는 따로 없는데 우측에는 이쪽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아예 음료를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폴딩을 완전히 딱 해놓으면은 이 정도 공간, 완전 풀플랫은 아닌데 그래도 평평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요 위로 만약에 제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앉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공간 앉지는 못해요. 그냥 앉으려면은 요 끝에 이렇게 해서 앉아야 되고, 만약에 뭐 카시트나 이런 거 없으면은 여기도 같이 접고서 성인 2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쪽에 앉아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들은 앉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제는 안쪽 차량 안쪽에 보셔가지고 안쪽에 타서 안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뭐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공간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내 공간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먼저 문을 열고서 보시면은 안쪽에 도어 트림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요 상단 부분도 요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해서 가죽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건 시그니처 디자인 1도 여기가 아마 가죽으로 마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 스탠다드는 여기가 그냥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요 부분은 그냥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소재감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안에 도어 포켓이 약간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도어 캐시와 트위트 스피커 이쪽에 하단 부분 스피커 있고, 렉시콘 사운드 저를 옵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렉시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 스피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건 호불호가 좀 나뉘는 부분인데, 요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창문 스위치 전부 다 오토고, 그 다음에 문 잠그고 열고 하는 거,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할 때 좌측 우측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요를 눌러서 이렇게 접고 펴고 하는 스위치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열도 여기 1열 유리인데, 1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고, 2열도 보시면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 부분, 여기 하단 부분 보면 도어 포켓 쪽도 보면은 플라스틱 마감, 일반 그냥 플라스틱 마감이긴 한데, 요 안쪽은 조금 이제 딱딱 일반 플라스틱이고, 겉에 쪽은 그래도 약간 폭신한 느낌이 들어요. 우레탄으로 마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폭신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를 받자마자 눈이 많이 와서 좀 지저분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덮어요. 요즘 차들은 대부분 여기 이렇게 덮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깥대가 지저분해지고 안쪽은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차량을 타고 내릴 때 이런 바지나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좀 더 깨끗하게 차량을 타고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보면은 전동 시트 부분은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해요. 뭐 앞으로 뒤로 등 각도, 그 다음에 척추 받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시트 옵션을 따로 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허벅지 받침대라든가 이런 부분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거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볼, 요것도 이제 그걸 선택을 했을 때는 사이드볼도 좁혀지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요 상태 그대로 하고, 요 안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 여기도 이제 가죽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일반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고, 요 아랫부분은 이제 직물로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면 그래도 여기 부분도 마감을 조금 고급스럽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직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타기 전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그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꽤 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 전동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번 조절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요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이긴 한데, 저같이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문을 열고 타고 내릴 때 약간씩 움직여주는 요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있으면 솔직히 좀 괜찮은 옵션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ISG 오토 스탑 앤고 껐다 켰다 하는 부분과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린 장치, 그 다음에 차체 자세 장치, 이렇게 스위치가 이쪽에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트렁크 여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헤드램프 껐다 켰다 하는 거, 헤드램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레버가 이쪽에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오토, 미등, 라이트 이렇게 돼 있고, 오토인 상태에서 뒤로 한번 밀면은 오토가 이제 다시 표시가 되고, 하이테크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작동이 됩니다. 지능형 헤드램프가 작동이 되고,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 40, 60부터 작동이 되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호불호가 확실히 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였었는데 보다 보니까는 괜찮아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제가 지금 어색한 부분이, 요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전에 타던 거랑 위치가 조금 변경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아직은 어색하고, 요건 아마 타다 보면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볼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토글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걸 다이얼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데, 요거 정말 편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오디오 볼륨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편하고, 제가 렉시콘 오디오를 옵션을 선택을 해서 그런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 오디오가 이런 것 같아요. 오디오 볼륨 자체가 되게 세세하게, 볼륨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세세하게, 꼭 기억해 주세요. 박명수 바보 이런 거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볼륨을 꽤 세세하게 해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그랜저 때 제가 볼륨을 보통 한 8에서 10 정도 놓고 다녔는데, 이건 8에서 10 해놓으면 좀 작고, 한 전 정도 볼륨 하려면 15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볼륨 자체를 굉장히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이 꽤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모컨의 왼쪽에 보면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전화 통화 버튼, 볼륨 올리고 내리고, 가운데로 누르면 뮤트, 그 다음에 채널 전곡, 다음 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라디오 모드, 라디오 뭐 미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세팅을 하는 수가 있고,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즐겨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어떤 게 실행될지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요 버튼을 누르면 내비가 설정이 되도록 해놨어요.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우측에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창 이렇게 해서 정보창이 요걸 누를 때마다 이제 변경이 돼요. 요거는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든가 그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과, 요거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요번에는 내비게이션 연동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뭐 주행 정보, 연비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따로 특별히 볼 게 마땅히 없어요. 그냥 연비 정보 표시해 놓고 다녀야 되고, 되게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데,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몇 개 운전을 에코나 뭐 컴포트 해봤고, 스포츠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에코랑 컴포트 두 가지를 해봤는데, 저는 제 성향과는 컴포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속 컴포트만 하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요 레버를 돌리면은 여기 레버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스위치.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를 중앙에다 놓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차선 중앙, 차를 움직일 때 이제 가운데로 밀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차선 가운데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했을 때 속도를 하나씩 올리면 1km씩 올라가고 하나씩 내리면은 1km씩 내려가는데, 누르고 있으면 10km씩 10, 20, 30 10, 20, 30 이렇게 오르고 내려가는 거고,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냐 스피드 리미트냐, 제네시스 브랜드는 스피드 리미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스피드 리미트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건 차간거리 연동하는 거, 요것도 나중에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영상을 준비를 할 때 요 방법도 같이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와이퍼 조절하는 장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지문 인식으로 차를 시동 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공조기 같은 경우는 터치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꽤 편해요. 요게 보면은 뭐 바람 방향을 이쪽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수석 이게 왜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따로 설정이 안 돼요. 조수석과 운전석이 따로 설정이 안 되고, 운전석을 끄면은 같이 꺼져요. 요것도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위쪽으로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운전석 쪽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이렇게 안 했어도 될 것 같고, 리어 쪽, 뒤쪽도 온도를 이제 따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오토, 오프,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을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해서 따로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열선, 핸들 시트 열선,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누를 때마다 햄틱 반응이 있다 보니까는 눌렀을 때 확실히 내가 눌렀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단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공기청 전기, 에어컨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토 버튼, 오토를 누르면은 오토 상태에서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바람 3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 조절하는 거, 온도 조절을 하면은 보시면은 온도 조절을 여기 보면은 열선 스위치 요거 있잖아요. 요게 돌리면은 저게 이제 빛이 죽으면서 비활성화가 돼요. 왜냐면 이게 돌리다가 혹시나 이게 터치 방식이니까 눌려서 이렇게 작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돌릴 때는 요게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안 돌릴 땐 바로 활성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쓰면서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오히려 되게 잘 만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를 따로 수동으로 조절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을 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맵, 내비, 즐겨찾기, 비상등,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즐겨찾기는 후석 취침 모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면 후석 취침 모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갈 때 아이들이 자면은 요걸 딱 눌러서 바로 취침 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즐겨찾기에다가 후속 취침 모드를 해놨고요. 그 외에 뭐 비상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셋업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설정하는 부분들인데, 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설정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에 뭐 표시 정보,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할지 이런 것들 이제 유가 주소, 주소는 도로명 주소냐 집원 주소냐, 주변 시설에 어떤 것들을 표시를 할지, 주변 시설 보면은 뭐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 카페 이런 거 저는 거의 대부분 표시가 되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원하는 것들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R뷰 같은 경우에는 증강 내비게이션이 일반 지도로 나오다가 뭐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증강현실로 나오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안내에 대한 뭐 상세 안내 뭐 이런 것들, 위치 안내, 교차로 AR 안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로 탐색 옵션, 잔여거리 안내. 잔여거리는 합산거리를 이제 구간별로 여기 보시면 구간별로 나오게 할지 아니면은 합산거리, 총 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할지 이걸 설정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산거리로 해놨습니다. 합산거리로 해놨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안내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하이패스 톨게이트 사용, 정차 중 전체 경로 안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취약 시동 가면은 처음에 이제 최근 목적지라든가 이런 것들 팝업으로 떠서 알려주는 창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게 이제 이쪽에 나오는 거고 뭐 경고, 그다음에 지도 화면 어떤 것들이 나올지, 편의 사양. 이거는 이제 그 지도를 가끔 이렇게 돌려서 보잖아요. 그때 이걸 눌러놓으면은 현위치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안 그러면 계속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차량에 보면은 운전자 보조, 그다음에 전방 안전, 속도 제한, 차로 안전, 운전자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운전자 경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티어링을 뭐 진동해줄 때 어떻게 해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요게 더 편하네요. 좀 전에 그거 UI로 되어 있는 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 보여요.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액티브 사운드는 엔진 사운드 효과를 좀 더 해주는 건데 요거 제가 껐는 줄 알았는데 약하게 돼 있었네요. 이건 끄고 다니는 게 낫고, HUD 정보, 이제 HUD 요거는 이제 대부분 동일해요. 제가 HUD 영상 올렸던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요거 HUD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표시 정보는 어떤 것들 표시를 할지 이쪽에서 이렇게 표시 정보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 밝기, 클러스터 테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브 모드로 할 건지 아니면은 그 테마를 따로 선택을 할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요걸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입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저는 껐고요. 서비스 시계 알림, 평균 연비 표시. 요거는 평균 연비를 제시동 후 연비인지 주후 연비인지 누적 연비 어떤 거를 할지를 이렇게 표시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표시 정보, 클러스터에 뭐 나오는 정보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쪽에서 세팅을 하는 거고, 공조 같은 경우는 뭐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설정을 하는 거고, 스마트 열선 요거는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요건 그냥 제가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선 비율 조정은 여기서 보면은 등받이 쪽으로 많이 갈지 쿠션을 끌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가운데다 놓으면 동일하게 전부 다 되는 거, 조수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트, 라이트 같은 경우 아까 지능형 헤드램프 이쪽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원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뭐 블루투스 기기 연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게 조금 단점이 내비게이션이 여기 되게 멀어요. 보시면 되게 멀어서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안 닿는데, 이래서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멀다고 해도 여기서 대부분 터치로 다 요걸로 여기서 그냥 작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불편하지는 않아서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 하는 버튼 스위치와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거, 요거 이제 전방 경보 장치 껐다 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카메라 뷰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원격 주차할 때 요거 이제 자동 주차 사용을 할 때 요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동 주차도 제가 컨텐츠로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볼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과, 요거는 뭐 이제 그 채널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버튼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홈 버튼 누르면은 요게 이제 기본 요 메뉴 화면으로 넘어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검색이나 이런 거 경로 검색을 할 때도 여기 가서 통합 검색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쓰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사는 면목역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해서 면목역 이렇게 해서 면목역이 검색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검색 하면은 바로 저쪽으로 긴 안내가 됩니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음성 인식이 잘 돼서
저는 요걸 한 번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보여드리긴 한 건데 쓰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토홀드라든가 중립 주차할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요 다이얼즈 버튼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후진, 그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살짝 하면은 이제 중립이 되는 거고, 파킹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을 수 있고, 그랜저랑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게 굉장히 깊어요. 깊다 보니까는 제가 세컨으로 사용하는 요 LG 벨벳 폰도 놓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까지 다 튀어나와서 이게 여기서 탕탕탕탕 거리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닫혀요. 이렇게 꽤 깊다 보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안에서 이제 무선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고, USB 단자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 2개,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박스 이렇게 돼 있는데,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그냥 간단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은 작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 안쪽에 공간이 좀 더 있어요. 이 안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룸밀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바이저인데, 선바이저도 이제 보면 직물로 되어 있어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을 선택을 했다 보니까 여기도 직물로, 천까지 전부 다 이제 직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고, 거울을 열면은 조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 열렸을 때는 한번 랩을 꺼볼게요. 이쪽에 이제 보면은 터치, 이쪽을 터치하면 아무리 안 되고, 이쪽을 터치하면은 이제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이 열렸을 때는 이제 켜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항상 켜지는 거고요.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 콜센터, 긴급 콜센터 연결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비 목적지 설정할 때 요 버튼을 눌러서 목적지 설정하는데, 요거 음성 인식 굉장히 잘 돼요. 편하고, 하이패스 이제 볼륨 껐다 켰다 하는 것들, 잔액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하이패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여기다가 이쪽에 놓고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안쪽에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글로우박스 공간이 있는데, 글로우박스 공간은 그냥 좀 넉넉합니다. 뭐 이렇게 요거 안쪽 마감도 좀 잘 돼 있어요,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키로 문을 이제 발렛 파킹 맡기거나 뭐 그럴 때 귀중품을 요 안에다 놓고서 요 키로 이렇게 잠그고 열고 하면 되는 기능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근데 제네시스 키 자체가 저 키를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많이 사용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2열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2열 한번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2열 이렇게 열면은, 일단은 뭐 이쪽에 저희는 카시트를 올려놨는데, 이쪽 도어 트림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이쪽에도 이제 상단 부분도 여기 가죽으로 마감이 테어즈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마감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도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창문 내리는 스위치와 문 열고 잠글 수 있는 레버 스위치가 이쪽에 같이 잡고 있고요. 도어 캐치 부분도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2열에서도 타고 내리기 편하게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GV70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질 부분인데, 카시트 공간이 요 정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디보기를 하고 있는데, 디보기를 연결했을 때 이게 좀 끼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요 정도 공간, 손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남는데, 저는 운전을 조금 이제 앞으로 붙어서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는 요게 이제 공간이 저 정도인데, 조금 뒤로 많이 밀고 하시는 분들은 저게 좀 좁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다가 요게 이제 전에 그랜저 차량에 보니까 좀 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대를 하나 사가지고 이쪽에다 붙여놨고요. 요거는 조금 불편한 게, 여기 안전벨트가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는 아이를 태울 때 여기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실내가 긴 차량을 타다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한번 다시 여기서 탑승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아이가 타는 공간인데, 이제 큰아이는 주니어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이렇게 2열 공간이 막 굉장히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패밀리카로 타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잠깐 한번 드라이브도 갔다 왔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리어 암레스트가 있고, 여기는 그냥 컵홀더 이렇게 딱 2개만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뒷좌석 열선 스위치 이쪽에 있고, 바람 방향 송풍구, 그 다음에 12V 파워 아울렛은 없고요. USB 단자가 이쪽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백포켓, 시트 백포켓은 그냥 그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많이 사용은 안 해서 요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열 제가 탑승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걸 때는 요게 그냥 여기 있으면 여기 따각따각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요거는 안전벨트는 이렇게 해서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따각따각 소리 안 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카시트를 한번 2열로 옮긴 다음에 제가 한번 이 뒤에 타서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열을 한번 타볼게요. 2열 탈 때도 이렇게 해서 그냥 타셔도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판을 밟고 이렇게 타도 편하게 탈 수 있고, 이렇게 딱 탔을 때 공간이 좁진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무릎 공간 요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도 여기에 보면은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등 각도 이렇게 빳빳이 세우면 머리가 이렇게 닿고요.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누우면은 이 정도 공간 편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2열에 탑승해서도 꽤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뭐 쭉 뻗지는 못하는데, 이게 차를 타서 막 발을 쭉 뻗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되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이제 GV70 차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아마 많이 보셨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새로운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차량을 구매를 한 기념으로 한번 차량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나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